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빌리 해외 이동 수업 관련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빌리 학교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며 또 열방을 품는 학교가 되기를 원해서 저희가 생각을 모으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해외 이동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순서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거는 이제 리자이나 1년 교환 프로그램밖에 없죠. 그 외에는 여전히 저희가 준비하고 또 더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취지나 우리가 이걸 진행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리자이나 1년 교환, 리자이나 겨울 프로그램, 캐나다 자연 탐방, 이스라엘 성경 탐방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네 가지 해외 이동 수업이 있습니다. 목적도 굉장히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겨울 프로그램이 마감됐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리자이나의 겨울 프로그램은 저희가 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추진한다면 2024년 겨울 프로그램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가기엔 너무 춥다라고 사실 저는 판단을 좀 했거든요. 제일 추운 시즌의 7주를 리자이나로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좀 그래도 한 2달 가까이 가는 건데 너무 춥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약간 뒤로 밀어놨던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비용이 괜찮아서 그래도 한번 추진해보자 했는데 아마 2024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생각보다 더 작죠? 네, 그래서 저도 한 발 뒤로 가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자이나 1년 교환 프로그램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캐나다에 자매 학교가 하나 있죠. 우리 미국에도 자매 결연을 맺은 그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중학교 마샬 중학교라는 중학교랑 미네소타에 있어요. 거기도 추운 동네죠. 저희가 약간 추운 동네랑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매 결연이 있긴 있으나 이제 현실적으로 교환 프로그램으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캐나다 쪽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캐나다 사스캐추안이라는 주의 그 주도입니다. 나라의 수도가 있듯이 주마다 주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지식이 없네요. 경상북도에 도청이 있는 데가 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스캐추안이라는 주에 그 의회당이 있는 곳이 리자이나입니다. 굉장히 이쁜 곳인 것 같아요. 일정은 접수는 12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내년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한 달 동안 접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약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 비용은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원서 작성하고 지원하는데 이제 800불 정도 듭니다. 지금 캐나다 달러가 저희가 처음 설명했을 때만 해도 막 700원대, 800원 이랬는데 지금은 1,050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냥 80만 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작성비가 꽤 비싸죠. 저도 많이 놀랐는데
원서 작성하고 지원하는데 8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30만 원 정도가 더 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교육비가 이제 13,100불인데 이것도 캐나다 달러니까 미국 달러보다는 쌉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년 교육비 자체가 한 얼마죠?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장학금을 받기는 받거든요. 혹시 윤서 장학금 받았죠? 이 비용으로 다 내진 않았죠? 네, 아마 1,000불 정도 장학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 1,000불 정도 교육비에서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스테이비는 10달인데 한 달에 이제 1,500불,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은 이 정도 들고요. 근데 이제 등록하는데 300불이 더 들고 홈스테이 배정비가 500불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크기는 해요. 다 합하면은 아마 제가 대충 봤을 때 29,000불 정도 이제 1년에 예상하시면 될 거고, 당연히 용돈 같은 거를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 1,000불 정도는 10개월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그냥 한 3만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행기 값이 안 들어 있는 거죠. 네, 비행기 값이 안 들어 있으니까 비행기 값이 또 굉장히 올랐거든요. 최고조로 올랐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은 한 18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180만 원을 낸다고 하면은 한 총 한 3,200에서 500 정도로 규모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이게 비용이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이게 비용이고요. 다만 이제 1년 교육비가 이게 깔끔한 게 정말 이게 전부예요. 뭐 교재비 더 들지 않고요. 체험학습비 더 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부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병원이 어머님 그죠? 안 들었죠? 그때 2박 3일 가는 것도 안 냈나요? 그러니까 2박 3일 가는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때 100불 냈어요. 그러면은 1박 이상 가는 거는 아마 돈 내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들 보냈을 때 뭐 박물관을 가거나 뭐 수영장을 가거나 이렇게 가는 비용들은 다 교육비에 포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교육비는 딱 저것만 내면 돼요. 그다음에 홈스테이비도 사실은 생활하는 모든 비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홈스테이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을 먹이고 그다음에 점심 도시락을 싸주고, 다만 이제 도시락은 뭐 샌드위치라든지 좀 더 우리나라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요. 애들은 그냥 당근 이런 거 와서 이렇게 먹는 게 점심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홈스테이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잘 싸주십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와 이제 아이들 그 뭐죠? 씻거나 이제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다 홈스테이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홈스테이 말고 캐네디언 홈스테이로 나이가 좀 많으면 갈 수가 있는데 거길로 갔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식사는 물론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딩도 이제 학교 가는 거 외에도 뭐 마트에 가거나 이런 아주 자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라이드는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디언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만 있을 수 없거든요. 보호자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가디언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보호자, 법정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들로서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추가 비용은 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네, 혹시 비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주빌리는 이렇게 1년 프로그램을 보내게 됐을 때 1년 동안의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비가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뭐 필요 경비라든지 뭐 교재비라든지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은 뭐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고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을 안 쓰고 가니까 한 2,000만 원대
비용이겠죠. 추가로 드는 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뭐 같이 물론 이제 외동이면 좀 더 체감이 크겠지만 여러 명일 때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개념이면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여기서도 돈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평생 한 번은 보낼 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각오를 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빌리 학교를 보내면서 일단 학교에서 학비를 안 받겠다고 결정한 거는 부모님들한테는 큰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네, 비용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캐나다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많이 비쌉니다. 밖에서 뭐 먹으면 와 진짜 비쌉니다. 한 사람당 2만 원은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물가는 매우 비싼데 그런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다녀와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이면 합리적이다. 네, 저희 집은 가족이 갔잖아요.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용이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하게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도 저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스천 학교고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생각하실 텐데 그 리자이나를 포함해서 그 캐나다에도 크리스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리자이나 크리스천 스쿨은 그래도 되게 괜찮은 학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크리스천 학교의 한국분 선생님과 교제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엉망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리자이나 크리스천 스쿨은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적으로도 괜찮고 또 리자이나에서 좋은 학교들 보내는 명문 학교로도 소문이 나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자체도 괜찮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아니면 학업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아이들도 뭐 그래도 행복하게 다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업적인 거는 너무 혹시 이상한 학교가 아닐까 이런 거는 이제 저도 갔다 오고 또 저희 자녀들도 보내봤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할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과연 맞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족이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로움을 자신의 에너지 동력으로 삼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 아무리 홈스테이 부모님이 통제하더라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 절제 능력이나 생활 습관 훈련이 잡혀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내시고 싶더라도 이제 교육적으로 제가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제비뽑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내보니까 아이들 보내고 싶은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보내고 싶다고 다 보냈을 때 아이들한테 유익한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한국 아이들 특히 중고등 아이들 중에 리자이나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님 통제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국 아이들끼리 게임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홈스테이 부모님이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 내 말 안 듣는데 캐나다 가서 사람 돼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신화 같은 환상은 네, 지우셔야 됩니다. 망가집니다. 교육은 우리 품에서 해야 되고 그 훈련받은 아이들이 가서 꽃 피운다. 이 정도 목표를 갖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빌리 학교에서 이제 생활습관 훈련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활습관 훈련이라 함은 이제 가정에서의 그 뭐죠? 저희 뭐 상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가정 습관 훈련상, 뭐 라즈상,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그래도 수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뭐 성적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도 부모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염려가 된다면 사실은 좀 더 훈련시키고 보내는 게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뭐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갔을 때 본인이 더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기대도 저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인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서 영어를 배워야겠다라는 수준이 ESL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과정을 할 때 그 과정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가서도 영어 기본 기초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ESL을 배우기 위해 가기에는 아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SL 수준은 주빌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캐나다까지 가서 ESL 하는, 예를 들어 뭐 동남아에서 온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ESL 선생님한테 ABCD를 배우고 있기에는 아깝다. 거기까지 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추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준이라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성향적으로는 조금 외향적이면 장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낯선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ESL이어도 진짜 외향적인 아이들은 한번 도전시킬 만할 수도 있어요. 막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계속 말 걸고 듣고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흡수하는 게 빠를 텐데 좀 쭈삣쭈삣 다가가기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속도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언어를 학습하는. 네. 하지만 이제 기본 ESL 같은 기초 회화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외향적이진 않더라도 다가오는 친구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말 한마디 걸을 수 있는 적극성을 만약에 준비한다면 효과는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에 다녀온 친구들도 그래도 열심히 잘 했고요. 근데 뭐 윤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윤서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어렵니?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니? 외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냥 뭔가 그래도 윤서는 습관 훈련도 참 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 준비하고 가면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오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리자이나는 마을 자체는 굉장히 이뻐요. 마을 자체는 굉장히 이쁜데 여행을 막 하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여행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홈스테이와 학교, 주일날 교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집 앞에 이제 보통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으니까 캐나다는 그런 자연 가운데 뭐 뛰어놀고 이럴 기회는 되게 많을 거고요. 또 학교에서도 네,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밖에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25도까지인가 나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영하 25도가 안 되면 학교에 가도 등교를 하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요. 등교를 하면 일단 다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끼리 놀아야 돼요. 그리고 종 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무조건 나가고 밥 먹어도 무조건 나가고, 그래서 애들이 밖에서 놀아야 건강하다라는 되게 좋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은 하는데 그림은 아직 안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비용도 다른데 이렇게 1년 보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으실 거예요. 네, 확실히 나을 거고 학교도 너무 좋다. 이것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이 정도 학교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1년 사이클을 돌고 오기 때문에 뭐 추수감사, 성탄, 할로윈, 부활절, 뭐 서양 문화적인 것도 다 이제 한 사이클 돌고 올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를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네, 뭐 암산만 해도 수학 천재가 나타났다 막 이런 분위기니까요. 너 곱하기 할 줄 알아? 막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수학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수업 자체 영어 듣는 거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해요. 애들이 어리기도 하니까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빌리 중학생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쪽과 교류한 바에 따르면 이제 5, 6학년도 가려면 갈 수는 있으나 좀 어린 건 사실이에요. 이제 독립심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과 훈련을 받으면서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1, 2학년이 보내기 가장 좋은 학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왜냐면은 이제 중3, 고1 때 보내면은 이제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 대학 입시를 기본값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3, 고1 때 1년 동안 언어를 목표로 갔다 오기에는 조금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중학교 1, 2학년 때가 적기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3, 고1 때 가는 게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보낼 수는 있겠으나 네, 중1, 중2가 가장 좋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정 훈련을 검증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보내기 전에 이제 지원 의사를 밝히시면 저랑 이제 인터뷰도 하고 몇 가지 아이들의 의지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SOT를 수료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너무 정확하게 딱 칼같이 끊고 싶지 않은 건 이제 어떤 경우는 캐나다로 가기 전에는 SOT를 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지원할 때 이미 SOT를 수료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좀 너무 칼같이 하는 것보다는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SOT를 수료했을 정도의 실력이면은 거기 학교 가서 ESL은 안 해도 되는 걸로 네, 그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SOT를 수료한 다음은 보통 104 때거든요. 104 때 중에 104 땡 그 번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면접을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SOT를 수료시키고 이제 칸 아카데미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리자이나 학교를 보내는 기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캐나다는 갔지만 여행은 잘 못하고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서 해외 문화를 경험하고 사실 그 밝은 에너지를 배워오는 게 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캐나다 애들이 진짜 엄청 밝아요. 그냥 내성적인 애들도 밝아요. 뭔지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다 말 걸고 서로 말 걸고 막 그래요. 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한테 막 말 걸면서 지나가고 그 가방 이쁘다. 야, 그 바지 이쁘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게 그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배워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원서 쓰고 이런 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지원 의사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제가 모집 의사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이랑도 만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감대가 필요한데 원래 1년에 최대 2명까지밖에 안 보낸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죠. 왜냐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고등이 통합반이 되면서 한 학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에 뭐 5명을 보낸다 이러면 저희가 정원외로 인원을 일단 5명을 추가로 받으면 돼요. 이걸 돌려막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5명 더 보냈으면 5명 더 뽑으면 되지 뭐. 뭐 내년에도 5명 정도 가겠지. 아니면 그 내년에 5명이 졸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할 거고 학교도 부담이 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인원이 계속 쭉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여자아이들만 2명 정도 뽑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은 안 뽑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유연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렇게 리자이너로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뽑을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정원회를 탄력적으로 저희가 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네,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한 질문 없으신가요? 뭐 학교에서 리자이너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또 궁금하시면 지금 병원이가 그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나의 리자이너의 1년 뭐 이런 거 저 언제 그거 좀 나눠요?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병원이랑도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네, 윤서랑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거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최적 대상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최적이다. 하지만 그 위의 학년들도 괜찮다.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말 1년만 보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주빌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학교 생활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근데 주빌리가 좀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어도 이제 본인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빌리에서도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해외에 가서 급성장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는 정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는 것도 좋고 혹시 안 보내도 주빌리에서도 좋을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해외에 보내기 좋은 시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환율, 그다음에 여행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홈스테이나 이런 게 안 오르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상으로 업데이트된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안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내년 9월 거니까요. 안 오를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그런 물가들이 지금 너무 올라 버렸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더 부담되실 수 있어요. 일단 환율 차이만 하더라도 20% 이상이 올라 버린 거거든요. 1, 2년 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3천만 원에서의 20%면 상당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비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뚫어가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애들을 데려오자 이거를 좀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리자이나랑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밴쿠버 아일랜드 갔을 때 저랑 친한 목사님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국적은 이중 국적이긴 하지만 한국 아이 겸 이제 캐나다 아이이긴 하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굉장히 오래 있는 원어민 같은 아이들이 내년 1학기 때는 3명이 오기로 했어요. 주빌리에. 네. 그 중에 이제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고 2아이는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보내는 것도 좋지만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과 뭐 그 아이들도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어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보내도 그런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는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들이 생기면 이제 뭐 겉모습도 외국 아이들도 이제 막 오는 구조들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발은 그렇게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테이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네, 혹시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남자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 남학생 홈스테이를 이제 신청하시면 저희가 홈스테이 룰은 이런 식으로 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자이나에서 하는 정도 수준의 이제 예를 들어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라든지 뭐 가까운 거리면 괜찮지만 라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은 줘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룰들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1시간은 영어로만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룰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한 홈스테이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주말에 여행도 좀 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자연스러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때는 일단 지금 캐나다 아이들 3명이 올 거고 한국 캐나다 아이들 3명이 일단은 오기로 지금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캐나다의 학생 비자 신청비가 150불 정도 들고요. 네, 서류 준비 시 필요한 번역 공증 비용이 15만 원 내외입니다. 근데 인원이 많아지면 제가 막 하루 이틀 그냥 신경 엄청 써가지고 제가 원래 번역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생기부 형식을 출력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비싸질 수는 있어요. 네, 신체 검사 17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만 14세 이상은 80불이 더 들고 항공권은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하면 이제 30만 원이 더 드는데 이제 비자 관련된 거 위주로 보통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유학원에서는 아니면 저랑 이제 직접 연결도 되어 있으니까 사실 좀 고민은 됩니다. 근데 제가 비자까지 다 책임지기는 힘들고 만약에 부모님이 직접 신경 써서 이제 비자 어플라이하고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도와주는 역할은 해드릴 수 있고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도와드리는 건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유학원에 맡기면 뭐 이런 비자 문제나 학교의 입학 서류 이런 거는 그냥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중개 룰을 받고 이 두 가지 옵션을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목적이 있긴 한데 일단 2023년 테마는 윤서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일단 한번 생각은 해보려고 해요. 네, 대상은 이거는 이제 주빌리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가기엔 조금 어리다라고 아직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합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자격은 이것도 영어 SOT 수료. 이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빨리 하고 난 저거 꼭 가고 싶어.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항공권 아까는 제가 170만 원 내외라고 했는데 제가 또 어제 알아봤을 때는 180만 원 정도가 기본 뜨더라고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6월 말에 가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윤서를 밴쿠버에서 이제 만나서 데리고 이제 쿠아노스라는 크리스천 캠프가 있어요. 크리스천 캠프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이제 라브리 공동체가 원래 밴쿠버 아일랜드에도 있긴 있는데 그 공동체를 간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랑 친한 목사님이 한국 라브리에 좀 오래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밴쿠버 아일랜드에 계신데 라브리라는 게 이제 책 읽고 무엇이든지 같이 대화하면서 그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진화론이든 뭐든 이제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캐나다 자연 속에서 자연 누리고 책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서부 쪽을 여행하고 오는 그러니까 약 3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을 다 더하면 첫 주 700불, 두 번째 주 700불, 그 다음 주가 이제 1,600불, 3,000이죠. 그러면은 3,000불이면 그냥 300만 원 더하기 항공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쿠아노스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방송은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캠프 쿠아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니어 하이라는 연령대에 보통 아이들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중학생 나이가 이 정도 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글씨를 보면은 뭐 쿠아노스 클래식이 있고 스키 클럽이 있고 클럽 엣지가 있고 픽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스케이트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우드 DV라는
이제 그 코스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코스 정한 걸로 이제 그거를 일주일 동안 활동으로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픽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산악 자전거. 근데 우리나라 산악 자전거보다 얘네들이 진짜 위험하게 놀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키 클럽이라는 거는 이제 수상 스키를 위주로 하는 거고, 뭐 스타우드 DV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제작 이런 거를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과 밤에는 이제 집회가 있고요. 뜨거운 집회가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크리스천 캠프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수련회인데 이게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해요. 60만 원대 혹은 7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게 거의 일주일인데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거든요. 여기서 자고 뭐 먹고 프로그램 다 해서 이 비용이면은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캐나다의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천 캠프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스텝으로 다 섬겨요. 그리고 이게 ESL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 선착순으로 딱 마감이 바로 돼버리거든요. 열리면은 금방 마감이 돼요. 1월 4일입니다. 캐나다 시간으로. 이게 저희가 들어가기로 신청하는 순간 이제 신청한 부모님들은 다 클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캐나다 아이들이 활동하고 이제 크리스천 캠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조 아이들이 다 캐나다 아이들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영어를 배우기에도 크리스천 캠프를 경험하기에도 문화를 배우기에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사실 메인이긴 합니다. 근데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갔다 오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너무 검증된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선착순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좀 잘 좀 부탁한다 이렇게 연락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섬이 빅토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뭐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도예요. 그래서 이런 되게 이쁜 의사당이 있고 주의회당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이쁜 동네입니다. 캐나다인데 뭐 여기가 캐나다에서 가장 따뜻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뭐 그렇게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지만 네. 가장 따뜻한 곳이고 되게 이뻐요. 여기 정말 이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서부 여행을 가면은 보통 캐나다 하면은 산과 호수이지 않습니까? 너무 이쁜 산과 호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데를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이 기차 지나가고 이제 은하수 있는 거 사진 찍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자연을 저희가 다 경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시 이제 네. 김연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앞으로 막 넘겨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쿠아노스가 700불로 잡은 이유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는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물론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일주일이 넘잖아요. 8일에 700불이라는 건 하루에 이제 100불이 안 되게 잡았다는 거예요. 80불로 잡았거든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친한 목사님이 또 너무 많지 않은 애들이 오면은 잠은 그냥 집에서 재워주신다고 해서 믿음으로 일단 숙박 비용은 뺐고요. 음식도 집에서 같이 해 먹고 아니면은 뭐 사모님께서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식비 조금 넣고 근데 아이들이 이동하려면 저희가 차를 렌트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렌트비랑 기름값 정도 해서 넣어서 사실 저건 매우 저렴한 비용이에요. 매우 저렴한 비용이고 그 집에서만 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명한 캠핑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캠핑하면서 이제 있기도 하고 그 목사님 댁에도 있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단 생각을 해서 비용이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서부 여행은 되게 좋은 코스거든요. 저 코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의는 해놨어요. 여행사에. 일단 너무 여행 그 단가가 너무 세져 버렸어요. 너무 세져서 사실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좋은 숙소들은 하루에 막 1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상상을 못해요. 지금 물가가 이전이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야, 이 비용이 어떻게 자제해서 이제 여행사를 알아보니까 패키지는 또 싸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랑 조율해서 숙소 잡아주고 이제 인원이 많이 가면은 뭐 버스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안 들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 그게 아니면 이제 캠핑장을 제가 예약해서 하면은 좀 싸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들 준비물이 텐트죠. 그러면 텐트를 가지고 가서 여름이니까 가능은 한데 제가 캠핑장 예약하는 것도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캠핑장에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진짜 괜찮은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지속성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생각만 해도 지쳐요. 저 프로그램 보기만 해도 지치기는 하는데 나중에 제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한번 제대로 뚫어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사랑 연결이 좀 되고 이렇게 방법을 좀 찾으면 이제 지속적으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네, 한 3주 정도 이렇게 가면 좋겠고 사실 대표님들 몇 분과 이야기를 먼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름 방학에 3주를 다 채워서 가기엔 좀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너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1학기 마지막 해외 이동 수업 같이 해서 일부 아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걸로 또 이제 중고등이 대상인데 저희는 중고등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뭐죠 학점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먼저 땡겨서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보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저희가 조율은 못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7월 교육비를 이제 절반 정도를 장학금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동 수업으로서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합당할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는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로 아이들한테 유익한 수업이 되도록 특히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는 영어로만 이야기하게 할 거고요. 이왕 캐나다 가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주는 좀 저희가 토론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말로 좀 열어두는 그렇게 여행과 이제 크리스천 캠프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학습까지 목표를 가지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진 날짜는 2023년 6월 말에 출국할 예정이고 이거는 윤서 비행기 티켓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도 맞추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정례화되면은 아마 2년에 한 번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정례화되면은 2년마다 리자이나 가는 아이들이 올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매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한 숫자가 이제 8명이거든요. 그 차 렌트를 하면은 7인승이에요 보통. 근데 저까지 제가 이제 7인승을 제가 렌트할 수 있는 가장 큰 차가 7인승일 텐데 근데 애들이 짐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짐을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해서 데리고 다닐 거면은 사실 5명으로 제한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10명이 될 거면 운전을 잘하시는 학부모 한 분이 같이 가시거나 한 10시간 정도 운전해도 뭐 나는 괜찮습니다. 뭐 안 쉬고 10시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같이 가시면은 사실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을 한 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버스 대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감은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5명이면 딱 좋고요.
근데 5명이니까 또 너무 조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시죠. 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네,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성경 탐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는 또한 이제 주빌리 중고등학생이 대상이고, 그리고 자격은 성경을 일독한 친구들을 자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아직 못했는데요. 네, 2024년에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할 수 있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 성지순례가 오랜만에 열렸더라고요.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4년쯤 폭탄 테러가 한번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성지순례를 간. 그 다음부터 이제 이집트를 안 갔거든요. 한 6, 7년을 안 갔어요. 네, 성지순례로는 물론 이제 배낭여행은 다니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 그 위험도를 이집트를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 회사들이 이집트를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되면은 이집트는 빼도 되는데 이집트가 사실 너무 싸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집트를 먼저 가고 이스라엘 가고 그다음에 요르단에 가는 방향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출애굽 통로로 이제 여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성경의 땅 구석구석을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보는 거고, 이제 요르단에는 제 멘토 되시는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가이드 해주셨던 임채정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계신 요르단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물론 성지순례를 할 수 있지만 성경 탐험을 할 수 있지만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비전 트립을 조금 하고 오는 이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약간 가면은 그래도 2, 3주는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패키지 여행을 보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11일 이렇게 가는 게 350만 원으로 비행기 값 포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지금 비행기 값이 제가 따로 알아보면 18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11일 동안 밥 다 주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뚫어도 할 수 없는, 여행사가 대량으로 이미 구매한 어떤 호텔 객실 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행사, 좋은 여행사 하나를 계속 컨택해가지고 패키지 비용 플러스 저희 아이들이 더 있는 비용을 이제 한 2주에 100만 원 정도로 잡고, 텐트 가져가도 되니까요. 일단 2주에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2006년에 성지순례를 데려갔을 때 200만 원대로 3주 넘게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주일 3번 보내고 왔으니까 3주가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조금 쓴 애가 210만 원 정도를 썼었어요.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집트는 밥 한 공기에 300원 이런 밥들도 있습니다. 네, 저만 먹긴 했지만 애들은 벌레처럼 생겼다고 안 먹긴 했지만, 네, 일단 네, 좀 젊었던 저고요. 이제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카이로에 가서 애들 승마도 했는데 말도 타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게 저고요. 옆에 보면 낙타도 탈 수 있습니다. 낙타 타고 이제 그쪽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은 꽤 멋있어요. 말 타고 우르르 다니면. 물론 멋있자고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같이 다닐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와 오아시스라는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 이집트 서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이로에서 이제 차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되는 데인데 좀 위험 지역이라고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때는 잃을 게 없었어서 그냥 다 갔었거든요. 네, 가면 이제 모래사막에서 이제 보드도 타고 샌드보드도 타고 뭐 이런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르단 가면 제일 유명한 페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 경로이기도 하죠. 요르단이.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하롯셈이라고 기드온의 300용사. 2019년에 제가 교회에서 갔을 때 환희랑 지우랑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이때 경험 이후 초등학생들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네. 그다음에 여기는 사해, 뭐 사해 이런 데도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비용은 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제법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정말 성경 그리고 해외 문화 경험 뭐 이렇게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 쪽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일독이 아주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 비용도 한 450만 원. 아까 캐나다도 한 450에서 500만 원. 3주 조금 넘는 시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겨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주에 1년 전 가격으로 600만 원이었거든요. 비행기 빼고. 7주에 비행기까지 하면 이제 800만 원인데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20%더 올랐다고 보면은 한 9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7주 900만 원 프로그램 아니면은 이제 3주가 조금 넘는 한 4, 500만 원 프로그램. 네, 이렇게 이제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 10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3천만 원 초반대 프로그램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행을 가기에 지금 적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년 여름으로 캐나다를 가는 게 진짜 괜찮은 생각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추진을 해야지 후배들이 용돈 모아야 되는 목표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네, 일단 이 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민할 수 있는 게, 다른 많은 학교들은 그냥 학년별로 해외 이동 수업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동 수업 비용도 상당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몽골로 가든 아무리 가까운 데로 가도 이 비용은 최소가 이제 350만 원입니다. 해외 이동 수업을 하는 순간 최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모든 학년이 같이 가는 걸로는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6학년 때 꼭 가야 돼, 뭐 7학년 때 꼭 가야 돼,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때 못 갈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해에 또 돈을 모으지 못한 가정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고등 가정 때는 6년 사이에 언제든지 가도 된다. 이거는 너가 준비되고 돈을 모으면 갈 수 있다. 이 구조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캐나다로 가는 것과 이스라엘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저는 이 두 개 다 보내셔도 좋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꼭 갈 수 있게 영어를 준비하든 성경을 준비하든 준비해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도 좋을 만큼 국내 프로그램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는 것 자체도 아이들한테 가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가기 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경 탐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캐나다로 가는 거든 가기 전에 신청한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너 캐나다 이거 신청했으니까 뭐 한 달에 하나씩은 원서를 읽어야 돼 라든지. 왜냐면 일주일 동안 쿠아노스 가면은 거기는 영어로 모든 걸 다 그냥 현장에 부딪혀서 다 해야 되거든요. 또 대충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라즈는 너 얼마큼 더 해야 되고 가기 전에 이만큼 하고 가자라는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1년 교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신청을 했으면 그래 너 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 이만큼 하고 가야 돼. 가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가서는 영어를 쓰는 거고 가기 전에 이만큼 공부하고 가자. 이런 분위기는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혹시
네,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뭐 성경의 땅 프로그램이든 뭐 캐나다 프로그램이든 뭐 일단 제시 드리고 했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 주시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도 이제 여행사 한 곳이랑 잘 연결이 되면 사실 네, 제가 안 가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갈 때는 제가 세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생각만 해도 지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저렇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지쳤나 봐요.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7개월을 갔지만 네.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웬만한 공휴일에 안 나가거든요. 야, 너희는 평생치 다 썼어. 우리 그냥 집에 있자. 이러는데 생각만 해도 좀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잘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일단 캐나다 가는 거는 이것도 좀 빨리 저희가 진행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1월 4일 날 클릭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월 4일 클릭 그 쿠아노스 캠프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저랑 같이 그 목사님 댁에서 그냥 성경만 일주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 클릭이 안 된 아이들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전에 12월까지는 명단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 고민이 이제 어르신들은 사실은 1, 2월에 가는 게 좋거든요. 1, 2월에 날씨도 비가 가끔은 오지만 날씨가 그래도 좋아요. 꽃도 피고. 근데 저는 애들을 생각했을 때는 여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물 보이면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고 막 덥고 막 그런 거 언제 또 그 더위를 어떻게 경험해 보겠어요. 40도가 넘는 더위를. 그러니까 이왕 갈 거 여름에 가는 게 좋다라고. 저 여름에만 한 5번 이상 가봤거든요. 이스라엘을. 여름이 진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름인데 이러면은 캐나다도 여름, 이스라엘도 여름이잖아요. 이게 정 부딪히면은 나중에는 뭐 겨울로 이스라엘은 보내거나 이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은 먼 나라 이야기니까 내년에 저희가 고민하면 되겠고요. 당장 캐나다 보낼 거는 지금 6학년부터 지금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될 것이고 아마 12월 전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뭐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더 물어보시고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큰 그림 말씀드린 거고 뭐 꼭 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기대를 갖고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빌리 아이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학교 내에서도 또 혹은 이제 국외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해외를 다녀온 친구들과 또 캐나다에 있는 윤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내년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또 용기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환경도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